너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한번 출시해줄게. 정말 오래 걸렸네. 오히려 더 탈모 같기도 하고 괜히 루머 믿다가 기대만 했어.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선입니다. 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많이 기다리셨던 아이폰 13부터 애플워치 7 그리고 아이패드 시리즈까지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폰 13, 아이폰 13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제품인 것 같은데요.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모델이 공개됐고요. 우선 크기부터 보자면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 13과 13 프로는 6.1인치, 13 프로 맥스는 6.7인치입니다. 사실 멀리서 이렇게 디자인만 보면 뭐가 달라졌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면 이 탈모라고도 불렸던 이 노치인데요. 20% 정도 더 줄었기 때문에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탈모 같기도 하고 이건 실물로 봐야 알 것 같아요. 우선 네 제품 모두 신형 칩인 A15,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훨씬 늘어났는데요. 무엇보다 이 A15 바이오닉 칩이라는 게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최신의 칩이고 전반적으로 배터리와 속도 같은 게 향상이 됐어요. 아이폰 13 미니와 13은 전작 대비 90분 정도,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 정도 더 배터리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12 프로 맥스 배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좀 적다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늘어난다면 뭐 좋은 거죠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근데 직접 체감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컬러! 아이폰 하면 또 컬러도 중요하죠. 아이폰 13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5가지로 색깔이 출시됐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는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그리고 시에라 블루 이렇게 4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핑크 때문에 13 미니나 13을 살까? 한 3초 정도 고민했는데 저는 아마 지금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3 프로 맥스로 갈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안 써본 새로운 색깔이 블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이폰 13 프로 맥스 시에라 블루를 살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성능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성능이 매우 개선됐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랑 아이폰 13에는 1200만 화소 울트라 광각과 망원 카메라 이렇게 2개, 그리고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에는 울트라 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3가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모드. 저도 이게 가장 신기했는데 카메라 초점이 피사체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되는 시네마틱 모드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고급진, 마치 영화 감독이 찍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에 탑재된 카메라로는 ip사귀 세포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접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현미경 아닌가요? 물론 성능이 좋은 카메라라는 건 알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일 기능일지는 조금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우 작은 피사체를 찍거나 뭐 내 손등에 올라있는 파리, 모기 이런 무당벌레 이런 곤충 같은 거 가까이서 찍을 때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들 유튜브 촬영도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에게는 카메라 성능이 향상돼서 아주 기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0Hz 주사율이 드디어 탑재가 됩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 사실 삼성은 이 120Hz 주사율이 갤럭시 S20 때부터 탑재가 됐고 근데 이번엔 약간 뭐랄까 애플이 너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한번 출시해줄게 라고 해서 탑재한 게 120Hz 주사율인 것 같은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뭔가 좀 얼떨떨 약간 엎드려 절박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뭐 이제라도 탑재돼서 다행이네요. 저장 용량도 살짝 바뀌었죠. 출시 전에 유포됐던 그 루머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64기가가 없어지고 128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랑 프로 맥스에는 1테라가 추가가 됐어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 1테라를 구입을 하면 하나로 약 217만 원 정도인데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1TB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엄청난 이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생각을 해볼 만한 선택지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굳이 1TB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도 512기가로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512기가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가격도 역시 중요한데요. 아이폰 13 미니가 95만원, 13이 109만원, 13 프로가 135만원,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이고요. 국내에서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10월 8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좀 직구를 해볼까? 아이폰 빨리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직구를 진짜 할 생각이었는데 국내에 10월 1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애플이 웬일이지? 게다가 직구를 한다고 하면 국내에는 이제 추석도 껴있으니까 뭔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국내에 정발되면 그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음 카메라가 꼭 필요한다거나 이번에 꼭 해외 직구를 꼭 해야 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이폰을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도 아마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7. 애플워치 7도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번 애플워치를 갈아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루머를 보면 물론 루머이긴 하지만 더 각지게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괜히 루머 믿다가 기대만 했어. 그 각진 디자인이 예뻐서 아 루머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이대로만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둥그러졌어요. 베젤 크기를 줄여서 시계 사이즈는 같지만 디스플레이 화면은 기존보다 20% 넓어졌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내구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작보다 충전 속도도 33% 빨라져서 한 번 충전하면 완전 충전 기준으로 18시간이나 사용 가능하대요. 그리고 새로 공개된 워치 OS 8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SOS 문자를 보낸다든지 테니스를 칠 때 이 서브가 얼마나 빨라졌다는지 서핑할 때 파도를 몇 개나 넘었는지 알려주는 신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테니스 등록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 애플워치 7 나오면 꼭 써봐야겠어요. 이 애플워치는 올해 가을 출시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399부터 판매가 되고요.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5가지로 출시됐는데 아무래도 워치 같은 경우는 손목에 차서 이렇게 늘 보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케이스를 안 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를 보면 프로덕트 레드 같은 이런 좀 진한 색깔보다는 무난하게 그냥 블랙이랑 화이트 톤의 무난한 색깔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애플워치 7 미드나이트 컬러를 살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패드도 있어요. 신형 아이패드도 나왔는데요. 10.2인치 9세대 아이패드와 8.3인치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돼서 역시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됐고 무엇보다 C 타입 충전이 가능해졌어요. 홈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홈버튼이 사라지는 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 홈버튼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그냥 지금처럼 터치나 얼굴 인식이 훨씬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베젤이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서 이건 실물로 직접 봐야 알 것 같고요.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폰 13보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가 더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반사 방지 코팅, 라미네이션, 그리고 트루톤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기존보다 80% 성능이 빨라졌고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색상은 핑크, 스타라이트, 퍼플,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이런 색깔을 보니까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패드 9세대는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랑 호환이 됩니다. 둘 다 64기가랑 256기가 용량으로 나왔고요. 모두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패드 미니는 649,000원이고 아이패드 9세대는 449,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를 하나 살까 고민 중이어서 아이패드 미니가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를 사고 싶어서 보니까 와이파이 모델 64기가 거기에 애플 펜슬 2세대까지 같이 구매를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장 기본 옵션으로 814,000원이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 치고 조금 비싼 가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능 같은 걸 고려해봤을 때 일단 살 것 같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에어팟 3세대가 나온다라는 소문도 많아서 에어팟 3세대 나오나? 라는 기대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아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가을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출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도 정발이 생각보다 일찍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사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직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디자인 외적으로 보면 저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기능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추가된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막 이렇다 할 혁신적인 그런 변화는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폰 13보다는 아이폰 12.5 아니면 아이폰 12S 정도의 네이밍을 했어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어차피 저는 사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에 구매를 해서 써보고 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제품이 기대됐고 또 어떤 제품을 사실 예정인지 또 어떤 색깔을 사면 좋을지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